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고객이 내 말을 듣고 싶어 하는가. 이 그 계약을 성사하는 데 있어서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경력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정말 계약이 안 나오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결함이 뭐냐면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가장 고민할 것 중에 하나죠. 열심히 하는데 왜 계약이 됐든 소개가 됐든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영업 잘하는 방법 또는 계약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화법이나 말투의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고객을 만나는 그런 활동량이 좀 부족한가? 아니면 정말 최악의 경우죠. 나는 영업과는 안 맞나? 여기까지도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 생각보다 원초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그게 원인이 보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내가 여지껏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돌아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외모와 복장입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을 모시고 식당에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당연히 깔끔하고 맛도 좋은 식당으로 가고 싶겠죠? 일단 식당을 검색을 할 겁니다. 뭐 인스타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사실 네이버를 더 많이 이용을 하긴 하죠. 네이버 검색을 딱 했을 때 첫 번째는 그 가게의 내부나 외부의 그런 사진을 볼 거고, 두 번째로 볼 건 방문자의 그 리뷰를 볼 겁니다. 내가 아직 가서 먹어보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맛은 모르니까 그나마 방문하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건 방금 얘기했던 두 가지잖아요. 그럼 영업에서 방금 얘기했던 이 두 가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우선 가게의 그 사진 역할을 하는 건 영업사원의 첫인상과 이미지입니다. 상담 실력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뭐 이걸 상담을 받아봐야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으니까 우선 내가 고객한테 비춰지는 이미지와 외면이 어느 정도 호감이고 괜찮아야 저 사람 얘기 한번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여기서 리뷰 역할을 하는 건 제 상담을 듣고 계약을 한 제 기존 고객의 반응일 거고요. 근데 그 기존 고객 또한 고객이 되기 전 상태가 있었을 텐데 결국 그 식당의 사진을 보고 저기 식당을 방문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그 영업사원의 이미지가 괜찮았기 때문에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계약까지 한 거란 말이죠. 영업사원들이 특히 정장을 많이 입죠. 정장도요. 내 몸에 너무 딱 맞는 정장 또는 너무 헐렁해 보이는 아빠 정장 같은 느낌이 아니라 내 체형에 딱 맞는 맞춤 정장을 무조건 입으셔야 되고요. 구두도 로퍼나 부츠 같은 거, 그런 거 말고요. 정장에 어울릴 만한 그런 옥스포드 구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신으셔야죠. 그리고 꼭 상담을 카페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하는 경우도 많죠. 신발을 벗고 신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발냄새가 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뭐 발냄새 제거제 같은 것도 늘 소지하고 다니면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타이를 멜 때도요. 중고등학교 때 맸던 그런 타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딤플도 좀 이쁘게 스타일리시하게 좀 매서 하고 다녀야 되고요. 머리도 왁스 발라서 그냥 올린 느낌이 아니라 스타일링 하시는 방법도 유튜브나 그런 데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연구하고 배우셔야죠. 간혹 제 팀원들 중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정말 혼났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머리 안 했네? 머리 좀 깔끔하게 하고 오지 그랬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차피 저 이따가 오후에 머리하러 미용실 가요. 그래서 안 하고 왔대. 이거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 미용실 디자이너 분도 잠재적인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이크업도 내 얼굴 그 톤과 어울릴 만한 파운데이션을 바르셔야 되고, 내 톤과 다르게 너무 하얀 거 바르면 그것도 너무 비호감적이게 보이고요. 눈썹 정리 필수죠. 그리고 입술에도 색상이 없으면 사람이 너무 초췌해 보입니다. 내 톤에 맞는 그런 입술 색상, 틴트도 좀 들고 다니셔야 되고요. 너무 세지 않으면서 나한테 좀 어울릴 법한 그런 은은한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것들을 안 합니다.
이게 영업교육인데 하라는 뭐 영업교육은 안 하고 왜 잔소리만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영업교육의 기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업인들이 간과하고 놓치고 있는 부분. 두 번째는 뭐냐면 메신저 말투입니다. 결국 고객과의 관계가 쌓여야 계약이 됐든 소개가 됐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고객과 영업사원 같은 관계가 아니라 고객의 지인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고객과 관계 형성을 하는 게 조금 불편하고 어색하다. 나뿐만이 아니고 내가 찾아갔을 때 고객도 나를 너무 불편해한다 라는 느낌이 든다면 꼭 고객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만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안 만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전화가 됐든 카톡이 됐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행위가 뭐냐? 결국에 고객에게 영업사원 김동영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김동영의 모습과 매력을 보여주기 위함이거든요. 만나는 것도 전화하는 것도 어색하다? 그럼 카톡을 잘 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카톡이 쉬운 이유가 뭐냐면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것들과는 다르게 즉흥적이지 않고 충분히 내가 생각해서 고객한테 표현하고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띄어쓰기나 맞춤법 틀리는 건 정말 최악이고요. 너무 문장이 길다 싶으면 적절히 줄바꿈도 해주면서 읽고 싶은 글처럼 만들어서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딱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고객 입장에서 어떤 게 좀 더 읽기가 쉬울까요? 그리고 어떤 게 좀 더 호감적으로 보이나요? 당연히 두 번째 문장이겠죠. 그리고 또 적당히 친절한, 그러니까 너무 친절하면 또 이것도 호의를 권리처럼 알 수 있으니 적당히 친절함과 호감 있는 말투, 그리고 이모티콘도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문장 두 개를 한번 보세요. 같은 메시지거든요. 전달하고자 하는 건 같은 메시지인데 여러분들이 역지사지 입장에서 고객 입장이라면 어떤 게 더 호감적으로 보이시나요? 당연히 두 번째 문장이겠죠. 고객한테 보내기 전에 나에게 보내기, 그 나와의 카톡창 있잖아요. 거기에 작성을 해서 보내기 버튼까지 눌러서 고객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도 미리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런 사소해 보일 법한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얘기한 두 가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화법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상품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고객이 여러분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늪에 빠져서 어느 순간 방금 얘기했던 기본 중의 기본들을 놓치고 계시진 않은지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촬영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